네, 등기법은 좀 쉽지가 않죠. 좀 어렵습니다. 자, 어려운데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내용이요. 아주 뭐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로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그러니까 등기법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내용도 많다 보니까 사실 어디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략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물론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도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고 또 약이 적지는 않지만은 등기법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 그 내용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등기법을 이제 그래도 한 뭐 8문제 정도, 8문제까지는 맞을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어렵진 하지만요,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면은 또 한 번 듣고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아무래도 좀 어려우니까요. 그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지적법 할 때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한 번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제 2번, 3번 듣고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347페이지 보시면 이제 말소 등기가 있는데요. 말소 등기는 우리가 앞에서 개념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말소 등기를 한다는 거죠. 이 전부가 부적법하게 되는 원인은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실체적이든 절차적이든 불문합니다. 실체법이라는 것은, 실체적이라는 것은 뭐 권리가 전부가 소멸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절차적이라는 것은 뭐 전부가 등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등기가 됐다라는 거죠. 자, 이러면은 전부가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전부 다 말소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D사항에서요, 말소 등기 대상에는 뭐 등기 종류는 불문하고 전부가 부적법한 등기가 됐으면 말소를 하는 것이고요. 자, 양가로 2번 보시면은 이제 말소 등기가 말소는 인정되지 않아요. 말소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 등기가 됐을 경우에는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는 없고, 이럴 때는 이제 말소 회복 등기의 절차를 따릅니다. 말소 회복 등기에 따른다라는 거죠. 자, 요건은요, 양가를 1번 보시면은 전부가 부적법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일부가 부적법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말소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가 부적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가로 3번 보시면 넘기셔서요, 부기 등기만의 말소 등기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하면서 저당권이 설정되고 이것이 이전됐을 때는요, 돈을 변제할 때는 저당권에 이전이 됐을 때 그 양수인에게 변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소를 할 때는 부기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주등기를 말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은 부기 등기는 이제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요 내용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것이죠. 그래서 부기등기만의 말소 등기는, 그러니까 물론 부기등기 자체에 대해서만 말소 원인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제 부기등기만 말소가 되겠지만은 피담보 채권이 전부 다 변제가 됐다랄지 했을 경우에는 주등기에도 말소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주등기에 말소 원인이 있으면은 주등기를 말소해야 되지 부기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요건으로, 자, 말소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요, 말소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등기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는 승낙서가 첨부돼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등기자자 총론 시간에 했던 거죠.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이해관계는 승낙서가 첨부돼야 된다. 자, 승낙서가 없을 경우에, 승낙해주지 않으면은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뭐 판결서를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등기상 이해관계는 바로 이런 것이 되겠죠. 우리가 그 등기상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등기자자 총론에서 했던 것이죠. 자, 갑이 소유자로서 을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줬습니다. 자, 전세권 등기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신청을 했겠죠. 그래서 이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갑과 을이 얼마든지 공동으로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세권자가 다시요, 전세권을 담보로 해서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이 아니라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갖게 되겠죠. 전세권 저당권을 갖게 됩니다. 자, 전세권 저당권 등기는 을과 병 사이에 공동으로 이루어지겠죠. 전세권 저당권 등기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요,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즉 다시 말해서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해서 전세권을 말소시켜버리면 어떻습니까? 이 전세권 저당권 등기니까 이 전세권 등기 부기 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졌겠죠.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돼버립니다. 직권으로 말소되니까 이 전세권 등기,
주등기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의미가 없으니까 직권으로 말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 등기를 갑과 을의 공동으로 말소를 해버리면 이 전세권 저당권 등기도 말소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아직 빌려준 돈, 을한테 빌려준 돈을 받지도 못하는데 전세권 저당권 등기가 말소돼 버리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어떻습니까? 병의 등기도 따라서 말소돼 버리기 때문에 을의 말소 등기에 대해서 병은 이해관계인이 되겠죠. 즉 갑과 을 두 사람에 의해서 말소 등기가 이루어지지만 전세권 등기가 이 말소 등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가 말소되면 어떻습니까?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갑이 등기 권리자,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될 텐데 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등기를 통해서 이해관계는 제3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존재할 때는 이 사람의 승낙서가 첨부되어 와야 된다는 거죠. 승낙서가 오게 되면은 말소를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것도 직권으로 말소가 되지만은 승낙서나 이거 확정 판결서가 없으면은 말소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반가로 4번 보시면요. 자,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이 4억인데요. 4억인데 전세권 저당권은 전세권이 4억이니까 은행에서 을한테요. 전세담보대출로 2억을 빌려줬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병에 승낙서가 들어오진 않았지만은 을이 병한테 2억을 모두 변제를 했습니다. 자, 모두 변제를 했을 경우에는 이건 어차피 말소돼야 될 등기가 되겠죠. 따라서 전세권이 등기가 되면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병이 손해를 볼 일이 없잖아요. 따라서 비록 병의 승낙서가 없이 말소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실체관계 부합합니다. 어차피 병은 2억은 받았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 말소 등기가 실체관계 부합하기 때문에 승낙 없이 말소됐다고 하더라도 이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죠. 어차피 돈 다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첨부되지 아니한 채 말소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이런 경우에도 원래는 무효이 나요. 다만 제3자에게 그 말소 등기에 관한 실체보전 승낙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승낙을 해줘야 되겠죠. 돈을 받았으니까 승낙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소송을 제기하면 병이 무조건 패소하게 돼 있는 사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승낙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승낙 없이 말소 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 보시면요. 등기상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요런 거. 자, 깊이 나오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등기상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하면은요. 왼쪽 보시면 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기 말소 시 그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해관계 되겠죠. 이게 말소되면 따라서 말소가 되니까요. 또는 소유권 두 번째 보존 등기의 말소 시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 지상권자, 가압류채권자라든지 가등기 권리자. 자, 소유자의 등기가요. 갑의 등기가 돼 있는데 이 등기가 말소가 돼버리면은 갑이 설정해줬던 저당권 등기나 이런 것들도 소유자 아닌 사람에 의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것이니까 다 따라서 말소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기의 말소 시에 이런 사람들, 따라서 말소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해관계인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시 그 자에 대한 저당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갑에게서 소유권이 을에게로 이전이 됐는데요. 자, 을이 만약에 저당권 이런 전세권이라고 설정해줬어요. 근데 이 등기가 말소가 돼버리면은 처음부터 소유자 아닌 사람으로부터 설정된 등기들도 따라서 말소돼 버리겠죠. 따라서 이 등기를 말소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도 이해관계인이 된다는 거죠. 자,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는 간단하겠죠. 그래서 그 등기의 말소 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죠. 손해를 보는 사람들. 자, 그런데요, 이제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를 이제 구별해서 보시면 돼요. 이해관계에 있는 것. 이해관계는 쉽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손해보는 사람들이니까. 이해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예요. 자, 보죠. 저당권 등기의 말소 시 그 선후 저당권자예요. 자, 저당권 등기가 말소되는데 그 선순위 저당권자는 후순위 저당권이 말소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겠죠. 또 저당권이 말소되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오히려 좋겠죠. 그래서 저당권이 말소됐을 때 그 선 저당권자랄지 후 저당권자는 이익이 되는 사람이니까 이해관계인이 안 되고요. 또 밑에 보시면 지상권 등기의 말소 시 그 선 저당권자나 후 저당권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후순위 지상권자가 말소되든지 말든지 간에 상관이 없겠죠. 선순위 저당권자는. 그리고 후순위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선순위 지상권이 소멸돼 버리면 오히려 좋은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해관계에 해당되지 않고요.
자, 이런 건 쉽게 이해될 수 있죠. 자,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잘 기억하세요. 선순위 소유권 말소 시 후순위 소유권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보죠. 2일 가백에서요. 2 해가지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고 3에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등기가 다 무효인 등기예요. 을의 등기가 이전 등기가 무효니까 병도 을로부터 취득한 병도 무효인 등기입니다.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병 등기에 말소를 시킵니다. 자, 병 등기 말소됐다고 해서 을 등기도 따라서 말소가 됩니까? 말소되지는 않는 거죠. 그냥 병의 등기만 말소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의 등기를 말소를 할 때요. 을은 어떻습니까?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 등기에 말소를 시키면서 을의 승낙 같은 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똑같은 형식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병 등기를 말소시키면서 을 등기를 말소해야 되는데 갑이요 2 해가지고 을이고 그 다음에 3 해가지고 병 앞으로 되는데 갑이요 어느 등기부터 말소시키냐면요. 을의 등기부터 말소를 합니다. 이게 부적법한 등기라는 거죠. 자, 을의 등기를 말소됐다고 해서 병의 등기가 따라서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말소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말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을의 등기가 말소됐다고 해서 병의 등기도 따라서 말소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을 등기 말소함에 있어서 병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병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이거 병이라는 사람이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병 등기는 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병 등기는 병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을의 등기를 말소하는 과정에서 선순위 소유권자를 말소하는 과정에서 후순위 소유권자 이 사람은 이해관계는 아니다라는 거죠. 후순위 소유권을 말소할 때 을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듯이요. 동일한 의미입니다. 동일한 의미.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선순위 소유권 말소 시 후순위 소유권자 이 사람은 이해관계는 아니다. 그래서 을의 병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을의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따라서 병의 등기가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병의 등기는요. 을의 등기와 이제 양립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는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을이 소유자가 아니었으면 병은 소유권을 처음부터 취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병 등기가 먼저 말소되었어야 될 등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을의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소유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으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자체만 외우면 되니까. 이때 병 등기 말소할 때 을은 이해관계는 아닌 것이고요. 을 등기 말소할 때 병도 이해관계는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승낙 없이도 말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에서 오른쪽에 절차 보시면요. 말소 등기도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입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를 할 때 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때 뭐 소유자 말만 믿고 말소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소유자가 등기 권리에 대해서 공동으로 신청해서 말소를 합니다. 이전 등기 말소할 때도 마찬가지죠. 을의 등기를 말소할 때 갑 말만 믿고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해서 말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소 등기도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요.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입니다.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반가로 2번 보시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단독으로 말소하는 경우는요. 자,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단독을 하기 때문에 그 보존 등기와 말소 신청도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또 권리 소멸의 약정이 돼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오른쪽 보시면은 등기명의 사망 또는 법인이 해산되면 소멸하는 약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약정이 발생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는 등기명이 사망을 했다는 거죠. 사망을 했으니까 권리가 소멸하는 이제 등기를 하는데 사망했잖아요. 등기 의무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4번이 또 비슷한 내용이죠. 사망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 같은 경우 사망을 했기 때문에 권리가 소멸했을 때 사망으로 권리 소멸했으면 사망자가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요. 또 동그라미 5번은요. 등기 의무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 앞으로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됐습니다. 전세권. 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고 이게 갑이 이제 소유자인데요. 이때 돼 있는데 전세권이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전세금이 3억이었는데 3억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자, 기간이 만료됐고 거기다 3억을 모두 지급했어요. 지급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거죠.
담보권적 기능, 용의권적 기능이 다 소멸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소를 해야 되는데 이 전세권의 말소는요.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 뭐 죽은 사람 아닙니다.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요. 그냥 3억 받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어디 사는지를 몰라요.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공동으로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자, 이런 경우에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전세권자에게 3억, 그러니까 그 계약서에 이제 2년이 경과했고 3억을 모두 지급했다는 영수증,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난 돈 다 지급했다 라는 거, 영수증 지급했다라는 거, 그거 가지고 와서 단독으로 말소를 할 수 있느냐? 예, 영수증만으로 단독으로 말소할 수는 없고요. 갑이 이런 경우에 을이 어디 사는지 모를 경우에는요.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갑은 이제 그 전세권을 돈 다 갚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재권 판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전세권을 제거하는 판결, 그래서 재권 판결이라고 합니다. 이 재권 판결을 통해서요. 전세권을 제거한 다음에 그 판결문 들고 오게 되면, 그러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법원에 이 전세권을 제거해달라는 판결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자, 판결을 신청하게 되면은 이 재권 판결,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은, 재권 판결을 받게 되면은 이 전세권은 소멸하는 거죠. 제거가 됐기 때문에 이 재권 판결문을 들고 와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 보시면은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인 경우에는 세 번째 줄 보시면은 그 재권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권 판결에 의해서 재권 판결문을 들고 오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피담보 채권에 지급했다는 영수증만 가지고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요. 재권 판결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6번은 가등기인데요. 가등기의 말소는 우리가 뒤에 가등기 시간 할 텐데, 가등기 명의는요 단독으로 그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뒤에서 가등기 시간이에요. 자, 넘기시면 그래서요. 가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자신의 가등기를 말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등기 명인의 승낙만 있으면은 가등기 의무자랄지 또 이해관계는 제3자도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 7번은요. 혼동의한 말소예요. 혼동은 여러분 민법에서 공부하셨죠. 갑이 소유자, 을이 전세권자예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소유권자와 전세권자 공동으로 신청에 의해서 전세권을 말소를 신청해야 되는데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전세권자이면서 동시에 소유권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 사람으로 혼동이 됐기 때문에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을이 소유권자이면 전세권자이기 때문에 을이 단독으로 가서 전세권의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8번은요, 우리가 뒤에서 다루게 됩니다. 가처분 등기는 좀 복잡한 내용이니까 뒤에서 우리가 하니까요. 뒤에서 다루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촉탁 말소인데요. 법원에서 경매라든지 이런 과정에 의해서 어떤 등기를 말소할 때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경매 기억하시면 돼요. 뭐 경매라든지 뭐 이런 거죠. 뭐 동그라미 3번에 뭐 체납 처분에 따라 압류라든지 뭐 공매가 또 경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하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경매가 법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원에서 경매가 절차가 끝나게 되면 말소할 등기, 이전해야 될 등기 이런 것들을요. 법원에서 일괄적으로 촉탁을 합니다. 그러면은 등기소에서는 법원의 촉탁을 받아서 말소할 거 말소하고 그다음에 뭐 등기할 거 등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말소가 촉탁 말소가 되고요. 또 직권에 의한 말소예요. 말소는 직권에 의해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사건이 등기소 관할이 아닐 때,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우리가 각하 시간 했던 거죠. 여기에 해당되면은 등기할 수 없는 것이 등기가 된 경우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연 무효가 되고 따라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우리가 가등기 시간 합니다. 민법에서 공부하셨죠? 그래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들, 즉 가등기 이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들은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거죠. 4번은요, 우리가 환매 등기에서 했던 거죠. 환매권을 행사해가지고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환매 특약은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으니까 환매 특약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 토지 수용이요. 자, 수용이 있게 되면은 그 토지를 제한하는, 수용되는 토지를 제한하는 등기들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다 말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용 시간 했던 것이고요. 또 6번 보시면 말소 등기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자, 이해관계는 승낙이 있으면은 말소 등기를 하면서 이해관계인의 등기도 이제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 했죠. 그래서 저당권의
소유자가 전세권을 설정한 다음에 전세권이 저당권을 설정해서 전세권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세권 등기가 말소가 되면은 물론 전세권 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을 걸 전제로 해서 전세권 저당권 등기는 직권으로 또 말소가 된다는 것이죠. 자, 요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내용이고 또 몇 가지는 뒤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하는 경우 기억하시고요. 말소하는 경우 또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들을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 그러니까 직권으로 하는 등기하고 그다음에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등기법 맨 마지막 시간에요. 전체적인 내용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직권에 의한 등기,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소 등기와 관련된 첨부 정보에서 반가로 1번 보시면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서 뭐 해지를 했다라고 하면 해지 증서 같은 걸 가져올 것이고요. 또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인감 증명 제공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승낙서나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 판결서를 들고 와야 된다는 거죠. 자, 등기의 실행은요, 반가로 1번 보시면은 언제나 주등기 형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언제나 주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반가로 2번은 앞에서 했죠. 저당권 이전된 후 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주등기를 말소하는 것이죠.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반가로 4번 보시면은 뭐 관할 위반 등의 등기가 있는데 말소에 통지 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깊이 나오면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좀 깊이 있는 내용이고 단순히 암기 내용이 있는데요. 관할 위반 등의 등기가 있을 때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말소하기 전에요. 통지를 하라는 거죠.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사실을 통지하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통지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말소 등기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말소 등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 그리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있어야 된다는 경우. 요거죠. 두 가지 요건이고, 요건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말소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지만은, 때로는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 형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52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부적법하게 말소되면은 말소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소 회복 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등기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경우에는 회복 등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요건은요,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어야 됩니다. 자,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반가로 2번 보시면요, 자발적으로 말소 등기했어요.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말소 등기가 된 것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소 회복 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양가로 2번에는요,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려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말소 등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353페이지 맨 상단에 가 있는 거죠. 자, 회복 등기에 있어서도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합니다. 회복 등기에 있어서. 자, 이해관계는 우리 권리에 관한 등기이기 때문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할 수 있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는 승낙서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자, 밑에 반가로 2번 보시면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회복 등기를 통해서요, 이제 손해를 볼 사람들,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회복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죠. 자, 다만요, 손해를 회복 등기가 된다고 해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데, 세 번째 줄 보시면 다만 회복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경우에는 회복 등기에 앞서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자, 요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되겠죠. 1번으로요, A 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당권 등기가 5억으로 돼 있어요. 자, X부동산이 시가가 한 8억이 된다고 해보죠. 자, 1번에 A 저당권 등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등기가요, 말소가 됐어요. 이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1번 등기 말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소해가지고 말소하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말소하는 표시가 돼 있으니까 이거 누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저당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3 해가지고요, B라는 사람의 전세권이 들어갔습니다. 전세권. 그래서 이 사람이 뭐 5억 원의 전세가 들어갔어요. 자, 이 상태에서요, 이 물건에 경매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뭐 당연히 B라는 사람이 5억을 먼저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만약에 이 A 앞으로 된 이게 말소 등기요. 이 말소 등기가 부적법하게 된 거예요. 부적법.
자,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A는 저당권이 소멸됩니까? 소멸이 안 됩니까? A 저당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A는 여전히 저당권자예요. 피담보채권 5억 원에 대해서. 자, 5억 원에 대해서 여전히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저당권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소되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A는 등기가 말소되어 있기 때문에 말소된 등기부 가져와서 경매 신청을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경매가 됐을 때 A라는 사람이 우선 면제를 받지도 못합니다. 말소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선 면제를 요구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A 앞으로 우선 면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되지도 않기 때문에 먼저 B라는 사람이 5억을 받는 거죠. 5억을 받기 때문에 원래 이 사람 어떻습니까? A 저당권이 부적법하게 말소돼서 A가 저당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A가 먼저 5억을 받고요. B라는 사람은 얼마만 받아요? 3억밖에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겠죠. 3억밖에 받을 수 없는 사람이요. 5억을 다 가져갔으니까 2억 원은 부당이득이 될 것이고 A는 B한테 2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B가 먼저 5억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A가 3억 가져갔을 때는요. 2억 원에 대해서 B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B라는 사람은 3억밖에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A가 5억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요. 지금 말소되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자기가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도 없고 또 이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 B가 먼저 5억 받고 A는 B에 대해서 2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데 돈 없다고 해서 돈 안 주게 되면은 2억 원을 또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되니까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A는 어떻습니까? 빨리 자기 명의로 회복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당권을.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해가지고요. 1번 저당권 회복 이렇게 합니다. 저당권 회복. 이게 회복 등기예요. 자, 회복을 한 다음에요. 여기다 다시 씁니다. 1번 저당권을 그대로 옮겨주는 거죠. 1번에서 A가 저당권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저당권. 우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1번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원래 1번이었으니까요. 자, 회복 등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A 앞으로 1번 회복 등기가 돼버리면요. 이게 회복 등기예요. 이 회복 등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자, 원래 B라는 사람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자기가 1순위로 5억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당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러나 회복 등기가 돼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경매가 들어갔을 때도 A가 먼저 5억을 받게 되고 이 사람이 3억밖에 못 받게 되는 거죠. 원래 만약 회복이 안 됐으면 일단 5억을 받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2억을 주면 되는데 일단 5억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5억을 받게 되는데 회복 등기가 돼버리니까 처음부터 이제 이 사람은 3억밖에 못 받게 되는 거죠. A가 5억을 받게 되잖아요. A가 5억을. 자, 그러니까 이 회복 등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전세권자는 손해를 보는 사람이죠. 손해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거죠. 자,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복. 그러니까 회복 등기에서 이게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B의 전세권자의 승낙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자, 승낙서가 들어와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1번이 만약에 저당권이 아니라요. 1번이 A 앞으로 전세권이 있었을 때 전세권으로 5억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해가지고 1번 전세권, 1번 등기가 말소됐어요. 말소가 된 상태에서 3번 해가지고 B가 전세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전세권. 5억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자, 그런데 이 전세권 등기가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부적법하게 말소됐다는 것은 A가 여전히 전세권자라는 거죠. A는 여전히 전세권자입니다. 그러면 A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B가 전세권을 취득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은 애초에요, 전세권을 취득할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이 회복됨으로써 이 사람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 B의 전세권은요, 처음부터 애초에 성립될 수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등기는 어떻습니까? 양립할 수가 없죠. 저당권과 전세권은 양립할 수가 있습니다. 저당권과 전세권은. 그러나 전세권과 전세권은 양립할 수 없죠. 자, 이 상태에서요, 이 사해가지고 1번 등기 회복. 1번 전세권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해요. 회복을 한 다음에요. 이래가지고 A 앞으로 전세권 등기가 되면은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 전세권 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이것은 먼저 말소돼야 될 등기죠. 양립할 수 없는 등기니까 애초에 이 사람은 전세권을 취득하지를 못했던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1번이 저당권이 있을 때 전세권 어떻습니까? 이 사람 전세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전세권을 못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다만 저당권이 회복됨으로써 이 사람은 이제 경매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해관계예요.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를 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 되지만은 이 전세권자는 이거는 원래 처음부터 전세권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립할 수 없는 사람, 처음부터 전세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예요. 자, 보죠. 자, 등기상 이해관계의 의미는요.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그 등기를 함으로써, 회복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세 번째는 양립할 수 없는 등기, 회복 등기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다. 이것은 애초에 등기가 돼서는 안 되는 등기였다는 거죠. 양립할 수 없는 등기. 이런 경우는 먼저 말소돼야 될 등기입니다. 회복 등기 하기 전에 이미 말소가 돼야 될 등기라는 거죠. 당연히 말소가 돼야 될 등기죠. 전세권이 있는데 전세권은 등기를 할 수가 없는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후등기 조주에 의해서 당연히 말소돼야 될 등기예요. 회복 등기가 되든지 안 되든지, 회복 등기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말소돼야 될 등기라는 거죠. 회복 등기와 상관없이 등기. 그러니까 회복 등기를 통해서 손해를 보는 등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기는 어떻습니까? 회복 등기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말소되는 등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단만 회복 등기를 통해서 손해를 보는 등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사람들만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승낙할 필요가 없다. 양립할 수 없는 등기. 그래서 전세권은 승낙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이런 것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B에 이제 승낙서가 필요한데요. 이때 자, 이해관계를 판단하는 시기는요. 회복 등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말소 등기시가 아니라 회복 등기를 할 때 이때 만약에 회복 등기를 할 때 전세권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회복 등기 할 때 B의 승낙은 필요 없겠죠. 그래서 회복 등기 당시에 이해관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는 회복 등기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회복 등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말소 등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요. B의 승낙서가 들어와야 회복 등기를 하는데 B가 승낙을 해주겠습니까? 당연히 안 해주겠죠. 그러나 B는 원래 이 사람이 A가 1번 저당권자잖아요. 부적법하게 말소됐기 때문에 B는 승낙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는 2순위자였던 거죠. A가 원래 선순위자죠. 원래 부적법하게 말소돼서 A가 원래 저당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B는 당연히 승낙 의무가 있습니다. 승낙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B가 승낙을 안 해주면 A가 결국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A가 100% 승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승낙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B라는 사람은 이제 승낙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B라는 사람은 소송을 제기하면 A가 무조건 승소 판결을 받기 때문에 비록 B의 승낙이 없이 회복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실체관계에 부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반갈 5번 보시면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원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으면요. 이것은 무효입니다. 이해관계는 무효가 돼야 되지만은 자, 맨 밑에 보시면요. 회복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승낙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이해관계인에게 승낙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어차피 승낙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면 무조건 B가 지게 돼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B의 승낙서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유효하다. 그래서 등기 절차에 좀 다소간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또 유효가 되는 것이죠. 자, 넘기시면은 절차에서 자, 원래 등기가요, 공동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 회복 등기도 공동신청입니다. 또 원래의 등기가 단독 신청으로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가 단독 신청에서 되는 등기면은 회복 등기도 단독 신청에 의해서 회복 등기를 하게 됩니다. 회복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공동 신청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말소될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공동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말소될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공동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밑에는 단독 신청은 이제 말소된 권리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권리였을 때는 회복 등기도 단독으로 신청하고요. 또 말소가요, 직권으로 됐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직권으로 다시 또 말소 회복 등기를 하게 됩니다. 또 촉탁에 의해서 말소가 됐을 때, 촉탁에 의해서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는 촉탁에 의해서 말소 회복 등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소된 그 원인에 따라서 직권으로, 촉탁으로, 단독 신청, 공동 신청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공동신청이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소회복 등기도 말소될 당시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원칙은 공동신청이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355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등기 실행하는 방법인데요. 자, 전부 말소를 회복할 때는요, 이렇게 주등기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말소 등기가요, 이 말소 등기가 주등기 형식으로 말소가 됐기 때문에 말소 회복 등기도 주등기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등기 일부에 대한 말소 회복 등기는 일부 말소 등기는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에서 이루어지고 변경 경정 등기가 부기 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소 회복 등기도 부기 등기 형식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또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 등기에 따른다. 자, 그리고 355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요. 말소 회복 등기 효력인데 말소 회복 등기가 되면요. 원래 이 사람의 순위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가 됐을 때 여기 O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B보다 후순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회복 등기 됐을 때 그 당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등기 효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 등기는 말소된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멸실 등기가 있는데요. 자, 멸실 등기는 우리가 앞에 설명드렸죠. 전부가 멸실됐다랄지 일부가 멸실되면은 부동산 표시에 변경 등기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전부가 말소됐다랄지 또는 부존재한 건물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멸실 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신청 절차에 있어서요. 자, 이거는 표제부의 등기죠. 표제부의 등기니까 신청 의무가 있다는 거죠. 먼저 토지에 대한 멸실 등기 절차를 보죠. 자, 등기 신청 의무가 있기 때문에 토지가 전부 멸실되었을 경우에는 이것도 우리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와 마찬가지로요. 1개월 이내에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정보로서요. 표제부 등기이기 때문에 대장을 먼저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대장을 먼저 말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장을 들고 와서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건물요. 자, 건물이 전부가 멸실됐습니다. 멸실됐으면은 이런 경우에도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부존재한 건물의 경우에요. 자, 부존재한 건물도 멸실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데 부존재한 건물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부터 뭐 1개월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잘못된 등기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알았을 때부터 알면은 지체 없이 멸실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존재한 건물에 대한 등기가 됐을 때는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지체 없이 멸실 등기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멸실 등기를 게을리했을 때는 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제 과태료와 관련해서 우리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와 똑같이요. 토지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건물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건물에 대한 과태료도요. 건물이 전부가 멸실됐을 때 1개월 이내에 신청 의무가 있기 때문에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부존재한 건물의 멸실 등기에 있어서는 기간 제한이 없죠. 그냥 지체 없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부존재한 건물의 멸실 등기를 게을리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건물의 멸실 등기를 게을리했을 때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 이것도 대장을 들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4번은요. 4번은 이제 대위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자, 갑이 소유하는 토지 위에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이 멸실이 됐어요. 자, 건물이 건물이 멸실됐으니까 자, 건물 소유자 을이라는 사람이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1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을이 멸실 등기를 신청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갑의 입장에서요. 자, 토지의 가치는요.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였을 때가 토지 가치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게 되면 토지 가치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다행히 건물이 멸실돼 가지고요. 토지 가치가 상승을 했는데 등기부상으로는 건물이 존재한 것처럼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돼 있음으로써 갑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을이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갑이 을을 대위해서 이 사람도 이제 권리의무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을을 대위해서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5번에 있네요. 5번. 자, 멸실 등기를 할 때도요. 먼저 통지를 하라는 것이죠. 신청했을 때 등기관은 1개월 이내에 그 멸실 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려야 된다는 것인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신청이 있는 경우에 권리의 등기 명의인에게 그러니까 멸실 등기가 되려면은 이제 권리도 소멸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권리의 등기 명의인에게 통지를 먼저 하라는 것이죠. 통지를 해야 된다. 4번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5번 보시면 5번 중요합니다. 그래서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를 대위하여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그 다음에 멸실 등기를 했을 때는 마지막으로 양가를 위해서요. 멸실 등기를 하게 되면은 두 번째 질문에 어느 쪽에 있죠? 등기부를 폐쇄를 해야 되겠죠. 등기 기록에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등기 기록을 폐쇄합니다. 다만 반가를 입원해서 멸실된 건물이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경우 구분 건물에 있어서 일부만 멸실됐습니다. 그러면은 전부 다 등기를 폐쇄할 필요는 없죠. 남아있는 건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등기 기록을 폐쇄하지 않고 전부가 멸실됐을 때는 등기 기록을 폐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5번에 있는요, 위에 있는 그 대위 신청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건물 소유자가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대지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멸실 등기는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등기 신청 의무가 있고. 자, 이런 것들도요, 다 주등기로 합니다. 다 주등기로 하는 거죠. 표제부의 등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 주등기로 하게 됩니다. 주등기.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실체관계를 일치시키는 등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각종 등기 비교해가지고 358페이지 보시면요, 그 등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비교하면서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요 부분 좀 참고해서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가 이제 본등기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종류는 크게 본등기, 그러니까 본래적 등기 효력이 발생하는 본등기, 종국등기라고 하는 거죠. 종국등기 절차가 이제 끝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등기는 크게 종국등기하고 가등기가 있다는 거죠. 이 종국등기는 다시 기입등기하고 그 기입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때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멸실등기가 있고요. 여기까지가 종국등기에 관한 내용이고 종국등기가 끝났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가등기, 이제 예비적으로 하는 본래적 효력, 등기에 본래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은 본등기의 순위보존적 효력을 위해서 인정되는 가등기 절차가 나옵니다. 자, 가등기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